조선왕조 500년의 장대한 역사 속에서 혹시 왕이 아닌 한 여인의 손에 이 나라의 운명이 좌우되었던 시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나요? 엄격한 유교 이념이 지배하던 그 시절, 여인에게는 오직 내조와 순종만이 미덕으로 여겨지던 때였죠. 그러나 그런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어 피바람 부는 권력의 정점에 우뚝 선 여인이 있었으니 바로 문정왕후입니다. 과연 그녀는 어떻게 조선의 국모를 넘어 실질적인 군주로서 섭정이라는 이름 아래 무려 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놀라운 질문의 답을 찾아 문정왕후의 치열했던 삶 속으로 깊이 발걸음을 옮겨보고자 합니다. 화려한 듯 보이지만 차갑고도 엄정한 궁궐의 문이 열리던 순간 한 젊은 여인이 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바로 훗날 문정왕후가 될 인물이었죠. 당시 그녀의 입지는 결코 확고하지 않았습니다. 중종 임금의 여러 후궁 중 한 명으로 궁에 들어섰고 이미 왕비가 있었으니 그녀의 앞날은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시작처럼 보였을 겁니다. 궁궐이라는 거대한 권력의 무대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테니까요. 매일 밤낮으로 이어지는 왕실의 규율과 보이지 않는 견제 속에서 그녀는 조용히 자신을 갈고 닦으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어쩌면 그 차가운 궁궐의 공기가 그녀 내면의 강인한 의지를 더욱 단련시켰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흐르던 시간 속에서 문정왕후에게는 드디어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바로 경원대군, 훗날 명종이 되는 귀한 아들을 품에 안게 된 것이죠. 왕실에서 왕자를 낳는다는 것은 단순히 한 생명을 얻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곧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미래의 권력 구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어린 경원대군을 품에 안은 문정왕후의 눈빛 속에서는 단순한 모성애를 넘어선 어떤 강렬한 기대감과 함께 미래를 향한 예리한 통찰력이 엿보였을 겁니다. 이 순간부터 궁궐 내의 미묘한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기 시작했습니다. 경원대군의 탄생은 기존의 권력 구도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이미 세자가 있었기에 왕자가 태어났다는 사실은 잠재적인 경쟁 구도를 형성하며 여러 세력 간의 이해관계를 복잡하게 만들었죠. 데뷔전에서는 겉으로는 평화로운 덕담이 오갔겠지만 그 이면에서는 날카로운 정치적 계산이 오가고 있었을 겁니다. 문정왕후는 아마도 이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아들을 지키고 나아가 그를 왕위에 올리기 위한 깊은 고뇌와 함께 은밀한 야망을 키워나갔을 것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한 아들의 어머니로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손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강한 의지를 품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처럼 불확실한 시작 속에서도 문정왕후의 야망은 서서히 움트고 있었으며 이는 훗날 조선을 뒤흔들 거대한 변화의 서막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을 인물이었으니까요. 지난 시간 어린 경원대군의 탄생이 문정왕후에게 단순한 아들의 의미를 넘어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장차왕실의 권력 구도를 재편할 거대한 비전을 심어주었음을 이야기했죠.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미래를 향한 예리한 통찰력과 함께 권력의 정점에서 조선을 이끌겠다는 은밀한 야망이 움트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야망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예측할 수 없는 경랑과 함께 피로 얼룩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조정은 갑작스러운 중종의 승하 소식에 순식간에 혼돈과 비탄에 휩싸였습니다. 왕의 죽음은 한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대한 사건이었고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권력의 공백을 메우려는 움직임이 궁궐 깊숙한 곳에서부터 거세게 시작되었죠. 중종의 뒤를 이어 보위에 오른 이는 바로 선왕의 맏아들 병약한 인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종은 즉위한 지채 1년도 되지 않아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참으로 비극적이면서도 너무나도 의문스러운 죽음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예측 불가능한 사건들의 연속은 문정왕후에게는 오히려 운명처럼 다가온 거대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병약했던 인종이 요절하면서 이제 그녀의 어린 아들 경원대군이 왕위를 잇게 된 것이죠. 바로 훗날의 명종입니다. 어린 명종이 보위에 오르자 국정은 자연스럽게 어머니인 문정왕후의 손에 맡겨지게 되었습니다. 왕실의 가장 큰 어른으로서
아직 어린 왕을 대신해 국정을 돌보는 수렴청정은 겉보기에는 당연한 책무로 여겨졌을 겁니다. 하지만 문정왕 후의 수렴청정은 단순한 대리 통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본격적으로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든든한 조력자이자 친동생인 윤원영이 그림자처럼 함께했습니다. 윤원영은 누이의 뜻을 받들어 강력한 외척 세력을 형성했고, 이는 문정왕 후의 권력 기반을 그 어떤 흔들림 없이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죠. 궁궐 안팎에서는 새로운 권력 구도에 대한 찬반 논쟁이 격렬하게 일어났습니다. 기존의 기득권 세력, 즉 대윤이라 불리던 윤희밀파는 문정왕 후와 윤원영을 중심으로 한 소윤 세력에 강력하게 맞서며 왕실의 정통성과 안정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일견 타당해 보였겠지만 문정왕 후에게는 자신의 아들을 왕위에 앉히고 나아가 자신이 국정을 직접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해도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녀의 강철 같은 의지는 흔들림이 없었으니까요. 결국 조선 역사상 가장 피비린내 나는 사건 중 하나인 을사사화가 1545년에 발발하고 맙니다. 문정왕 후와 윤원영을 중심으로 한 소윤 세력은 대윤 세력을 역모라는 명분으로 몰아 대대적으로 숙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궁궐은 하루아침에 무고한 피로 물들었고 수많은 사대부들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거나 먼 곳으로 유배를 떠나야 했습니다. 권력의 중심에 있던 대윤 세력은 뿌리째 흔들려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죠. 이 잔혹한 숙청의 과정은 문정왕 후가 자신의 권력을 확고히 다지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반대 세력을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문정왕 후는 명실상부한 조선의 최고 권력자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어린 아들을 방패 삼아 그리고 동생 윤원영의 과감하고 냉철한 실행력을 등에 업고 그녀는 그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절대 권력의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이제 그녀의 앞에는 오직 자신이 이끌어갈 조선의 미래만이 남아있었죠. 피바람 속에서 피어난 문정왕 후의 권력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조선을 변화시키고 또 어떤 유산을 남기게 될까요?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권력의 문을 활짝 열어젖힌 문정왕 후, 이제 그녀의 앞에는 섭정이라는 막중한 책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린 명종을 대신해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조선의 모든 국정을 손수 돌보아야 했으니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을 겁니다. 명실상부한 최고 통치자가 된 그녀는 과연 어떤 조선을 꿈꾸었을까요?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어떤 정책을 펼치고 또 어떤 난관에 부딪혔을까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그녀의 강력한 불교 중흥 정책이었습니다. 유교를 국시로 삼았던 조선에서 왕실은 물론 백성들에게까지 불교를 가까이 하게 한 것은 실로 파격적인 시도였죠. 문정왕 후는 자신의 깊은 신념을 따라 봉은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승려보호를 등용하여 불교계를 정비했습니다. 심지어 폐지되었던 승과, 즉 승려들을 위한 과거 시험까지 부활시켜 불교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려 했습니다. 이는 그저 개인적인 신앙심을 넘어 유교적 지배 이념에 갇힌 조선 사회에 새로운 사상적 활로를 모색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교 진흥책은 곧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당시 조선의 지식인이자 지배층이었던 유림 세력은 불교를 미신으로 치부하며 배척하는 분위기였으니까요. 그들은 문정왕 후의 정책을 맹렬히 비난하며 수많은 상소를 올렸고 승려 보호를 처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정 대신들 역시 유교적 질서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반대했지만 문정왕 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반대하는 대신들을 좌천시키거나 파직시키는 등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며 자신의 뜻을 관철시켰죠. 흡사 거대한 파도를 홀로 막아선 듯 그녀는 강력한 의지로 자신의 신념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녀의 통치 기간 동안 문정왕 후는 민생 안정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토지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었는데요. 당시 조선은 양반과 권세가들에게 토지가 집중되면서 많은 농민들이 땅을 잃고 고통받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정왕 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대적인 토지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숨겨진 토지를 찾아내어 백성들에게 나누어주고 토지 대장을 새로이 정비하여 세금을 공정하게 거두려 노력했죠. 이는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는 불편한 일이었지만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려는 그녀의 진심 어린 노력이 엿보이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쉽게 성공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뿌리 깊게 박힌 기득권 세력의 반발은 너무나 거셌고 결국 그녀의 토지개혁은 완벽하게 실현되지 못하고 미완의 과제로 남게 됩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언제나 저항에 부딪히기 마련이지만 절대 권력자였던 그녀조차도 거대한 기득권의 벽을 완전히 허물지는 못했던 것이죠. 한편 그녀의 섭정 기간 중에는 유독 가뭄과 홍수 같은 자연재해가 잦아 백성들의 삶은 더욱 힘겨웠습니다. 하늘마저 조선을 시험하는 듯 곳곳에서 민생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문정왕후는 단순한 권력자가 아닌 백성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는 통치자로서 깊은 고뇌에 빠졌을 겁니다. 그녀는 가뭄이 들면 직접 기우제를 지내고 백성들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등 구휼 정책을 펼치며 민심을 다독이려 애썼습니다. 때로는 밤늦도록 왕실 서고에서 국정을 살피며 해결책을 모색했을 테고요. 강철 같은 의지로 권력을 쟁취했던 그녀였지만 백성들의 삶 앞에서는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통치자의 숙명이 아닐까요? 모든 비난과 책임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 고독한 자리 말입니다. 그녀의 이러한 통치 방식은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를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국정을 농단하고 유교적 질서를 파괴한 폭군으로 기억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남성 중심의 봉건사회에서 여성으로서 감히 도전할 수 없었던 영역에 발을 들이고 왕권 강화를 통해 중앙집권 체제를 확립하려 했던 선구적인 리더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과연 문정왕후의 섭정 8년은 조선에 어떤 의미로 남아있을까요? 그녀의 통치는 조선 사회에 깊고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불교 중흥은 유교 중심의 사회에 균열을 내며 새로운 사상적 흐름을 예고했고 토지 개혁 시도는 비록 완벽하지는 못했지만 민생 문제에 대한 왕실의 관심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되었죠. 절대 권력의 정점에 선 그녀는 때로는 강압적으로, 때로는 고뇌하며 조선의 역사를 써 내려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녀가 남긴 유산과 후대의 평가를 통해 문정왕후라는 인물의 진정한 면모를 더 깊이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절대 권력의 정점에 섰던 문정왕후, 그녀의 말년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병상에 눕는 순간까지도 국정을 손에서 놓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것을 보면 어쩌면 그녀는 조선의 미래를 향한 마지막 염려를 다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1565년 마침내 문정왕후가 눈을 감았을 때 조선은 또다시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섭정 기간 동안 모든 권력을 장악했던 그녀의 빈자리는 너무나 컸고 어린 명종은 어머니의 강한 그늘 아래서 통치의 경험을 충분히 쌓지 못했기에 왕권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었죠. 문정왕후의 죽음은 조정에 일시적인 혼란을 가져왔지만 그녀가 섭정 8년 동안 다져놓은 중앙집권 체제의 틀은 여전히 조선의 기틀을 지탱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힘썼던 불교 중흥은 유교 중심 사회에 새로운 사상적 활력을 불어넣으며 종교적 다양성의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비록 완벽하게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토지 개혁 시도는 민생 안정에 대한 왕실의 의지를 보여주며 후대 개혁의 씨앗이 되었죠. 이처럼 그녀의 통치는 조선 사회 곳곳에 깊고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역사는 문정왕후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역사는 늘 승자의 기록이라고 하지만 문정왕후에 대한 평가는 참으로 복잡하고 다면적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를 자신의 야망을 위해 권력을 휘두르고 유교적 질서를 파괴한 탐욕스러운 여인으로 기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녀는 남성 중심의 봉건 사회에서 여성으로서 과감히 금기에 도전하고 왕실의 안정과 왕권 강화를 위해 모든 비난을 감수했던 선구적인 정치인이 아니었을까요? 그녀의 삶은 극명하게 엇갈리는 평가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듯합니다. 문정왕후의 삶을 관통하는 성공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격변하는 정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목표의식을 가지고
치밀한 전략으로 난관을 돌파하며 그 어떤 비난과 역경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강철 같은 의지를 보여주었던 데 있을 겁니다. 자신의 정치적 생존은 물론 왕실의 안정을 위해 때로는 잔혹하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과감한 결단을 내렸던 그녀의 리더십은 시대를 초월하는 통찰을 전해주죠. 그녀는 단순히 권력을 획득한 것을 넘어 그 권력을 유지하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방향으로 조선을 이끌기 위해 끊임없이 고뇌하고 투쟁했습니다. 문정왕후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오늘날의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문정왕후의 삶을 통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그녀의 치열한 삶과 비범한 통찰력은 시대를 초월한 지혜와 용기를 선사합니다. 여전히 논쟁적이지만 그래서 더욱 깊이 들여다볼 가치가 있는 문정왕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과연 우리는 그녀의 삶 속에서 어떤 성공의 비결을 발견하고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